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과 몽골과의 자원 협력, 미국 이란 간 군사적 충돌 격화와 중동 정세의 파장,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주요 정세까지 전 세계 핵심 소식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각 이슈가 지닌 경제적, 역사적 맥락과 앞으로의 파장을 깊이 있게 통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나란히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IMF는 한국이 주요 30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으로 평가했습니다. 박 작가님, 이러한 전망 상향은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죠. 지난 4월 1.9%에서 0.7%포인트나 높아진 수치인데,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견고한 회복력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AI 관련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1990년대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이 IT 강국으로 변모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경험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국가 경제의 돌파구가 된 셈이죠.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후나 후렐수후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몽골 관계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는데 몽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결합되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인 행보입니다. 몽골은 세계 10대 광물 자원부국으로 히토류, 구리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자원을 가공하고 활용할 첨단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죠. 과거 자원부국들이 서구 열강에 종속되었던 자원의 저주가 아닌 상호 호혜적인 윈윈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광산 공동개발, 재련, 재활용, 인력 양성까지 전 주기적인 협력은 단순히 원자재를 들여오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한국의 중요한 경제 안보 전략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끝났다고 선언하며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이란 역시 쿠웨이트와 바레인 주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보복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또다시 불안정해지는 모습입니다. 현 중동 상황은 위험한 줄타기를 넘어 벼랑 끝 대치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양측이 직접적인 군사 공격을 주고받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전면전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이라크 전쟁 발발 직전에 일촉즉발 상황과 비교될 만큼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사우디, 오만, 티르키의 외무장관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군사적 행동이 우선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이란 해협 봉쇄 등으로 국제 유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며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경제 인식 소식도 흥미롭습니다. S&P 500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인 57%가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며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시장 실적과 대중의 경제 인식 사이에 큰 괴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월가의 지표는 주로 것이 경제와 기업 실적을 반영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식료품, 주거비, 유류비 등 필수품 가격에 더 민감합니다. S&P 500 지수의 상승은 주로 기술주나 대형주 위주의 성장에 기인하는 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는 일반 가계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과거 대공황 직전의 번영의 20년대가 일부 계층에만 해당되고 다수 서민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유사하게 현재의 경제 상황이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괴리에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니미비아 은데트와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심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국의 아프리카 외교 확장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중국은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강화해왔습니다. 나미비아는 자원 부국이자 서아프리카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우호 관계를 넘어 자원 확보와 시장 개척을 위한 중국의 장기적인 아프리카 전략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방 국가들이 경계하는 부분이지만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서는 인프라 투자와 경제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서구 열강의 신식민주의 비판에 대응하여 중국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내세우며 아프리카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소식도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2026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4.6%로 발표했습니다. 선제적인 공공 인프라 투자, 첨단 기술 제조업 성장 및 수출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중국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미중 갈등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인프라 투자와 첨단 제조업 육성을 통해 내수 진작과 수출 확대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마치 1980년대 개혁 개방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났던 중국 경제의 역동성을 다시금 보여주는 듯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과학기술 자립 자강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내재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2026년 외교청서 초안에서 대중국 관계 표현을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중요한 이웃 국가로 격하했습니다. 동시에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셔틀 외교를 언급했는데 이는 일본 외교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일까요? 네, 매우 상징적인 변화이자 일본 외교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악화된 중일 관계가 공식 문건에 반영된 것이죠. 과거 일본이 아시아에서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강조하며 전략적 호혜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반면 한국과의 관계 중요성 강조는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가 최근 셔틀 외교를 통해 개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본이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다시금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본의 큰 그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 소식도 있습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중동 리스크 재점화와 원유 선물 가격 급등에 힘입어 한때 2.9%까지 치솟아 1996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죠. 정확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디플레이션과 제로금리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엔저 현상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안전자산인 국채금리가 급등한 것은 시장이 일본은행의 긴축 전환, 즉 추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과거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던 저성장 시대에 막을 내리고 일본은행이 본격적인 통화 정책 정상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일본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란 소식입니다.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이란 5개 주를 공격하여 14명의 사망자와 7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보복했습니다. 중동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 중동 상황은 위험한 줄타기를 넘어 벼랑 끝 대치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양측이 직접적인 군사 공격을 주고받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전면전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이라크 전쟁 발발 직전에 일촉즉발 상황과 비교될 만큼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사우디, 오만, 튀르키예 외무장관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군사적 행동이 우선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이란 해협 봉쇄 등으로 국제 유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며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격화의 여파는 이란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란 환율 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급등했고 금 가격 또한 상승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때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와 금 가격이 치솟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란 경제는 이미 미국의 제재로 인해 취약한 상태였는데 이번 군사적 충돌은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더욱 흔들고 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서방의 제재와 봉쇄 속에서도 자생력을 키우려 했지만 지속적인 갈등은 외환 보유고 고갈과 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이란 내부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러시아 소식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의지를 가장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최후 통첩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며 서방과의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믿음이 완전히 소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또한 평화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돈바스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는 비타협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과 푸틴 대통령의 입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 레닌이 빵과 평화를 내세웠지만 결국 내전을 통해 권력을 강화했던 것처럼 푸틴 대통령은 국내외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쟁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과의 대화를 최후 통첩으로 규정하는 것은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닫아버리고 군사적 승리에만 집중하겠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전쟁 지속 의지는 러시아 국내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국내 시장 안정화를 위해 7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디젤 연료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한 국내 연료 부족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매우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가 자국 내 연료 부족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전쟁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화했던 것처럼 러시아도 에너지 자원을 지렛대로 사용하려 했지만 이제는 자국 내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국민들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푸틴 정권에 대한 불만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전 세계에 주목할 만한 단신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인구조사국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약 18만 명의 미국 시민이 해외로 이주하여 순이민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적 요인, 문화적 호기심, 소셜미디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이제는 글로벌 드림으로 변모하는 걸까요? 흥미로운 인구 이동의 변화입니다. 중국에서는 광시 장족 자치구 난닝시와 구이강시의 심각한 홍수 피해에 대응하여 국가재난 비상 경계 수준이 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최근 폭우로 39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박 작가님. 오늘 말씀해주신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요? 오늘은 마치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와 사회를 흔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AI 기술력이나 중국의 첨단 제조업 투자처럼 혁신을 통해 이 길을 극복하려는 노력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험난한 파고 속에서도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인사이트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